참 편의점 해갖고 참 돈 벌기 진짜 어렵습니다. 또 이제 한강 고수 부시 개발 담당자도 망하는 거 부지기수고, 남아있는 본부 임차들은 그 중에 성공했는 것만 남아있는 거고, 망하는 거는 다 폐점했는 거고요. 제가 기존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어요. 많이 남았는데 GS25로 간판 가리를 하고 싶은데 세븐 이약금이 이약금이 많아서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럼 이 공정이 가는 방법밖에 없네요. 계약서를 안 읽으셔서 그래요. 그리고 좀 궁금한 게 2층을 만들 수 있나요? 건축법에 들어가는 거죠. 건축 변경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대표님이 이마트 입사에 대해서 좀 점수를 좋게 보는데 나는 이마트 입사를 실패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마트 24는 사장님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안 되면 크게 망하는 거고, 예. 뭐 보통만 되면은 다른 브랜드보다 낫습니다. 첫 오픈으로서. 사장님 일매출이 150 나오셨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마트 당연히 더 크게 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CU 뭐 GS 다 네. 첫 계약으로 해서 78% 80% 가까이 배분 못 받잖아요, 보통 분들. 이마트는 150 일매출 150만 나오면은 배분이 거의 78% 육박하거든요. 이마트를 이게 물음표인데요. 뭐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150 나오면 타사하면은 뭐 180, 200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처음에 옛날에 위드미 때 이야기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엔 또 유통기한도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뭐 과자, 라면 이런 게 타사보다 한 달은 유통기한이 짧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내가 똑같습니다. 센터에 이제 항의 전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거를 물류 네. 방식이 다르대요, 자기네들은. 폐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폐기 때문에. 네, 이마트 24는 과자 같은 경우는 또 낱개로 들어오잖아요. 네. 사장님 지금 뭐 GS도 생각하시고, 세븐은 제가 그 물건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세븐도 박스로 들어. GS 같은 경우는 당연히 봉투 과자도 박스로 들어오고, 예. 꽉 과자도 배수가 높아요. 2배수인 예, 것도 있고, 예, 4배수인 것도, 6배수인 그러더라고요. 것도 있어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낱개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사 안 되면 GS도 폐기 나온 거는 뭐 어마무시하죠. 장사가 안 그렇게. 되면은 폐기가 뭐 예. 엄청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마트한테 실수하는 거고요. 참 편의점 해갖고 참 돈 벌기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GS 요번에. GS25. 예. 그리고 세븐 기다려서 이제 만기 때 6개월 전부터 이제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때부터 타사로 넘어갈 거 이제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면 사장님 지금 뭐 형수님이 하신다 그러는데 사장님이 여기 직접 운영하세요. 형수님 쭉 해와서 그 네. 가족끼리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저번에 옛날에 한번 2년 전에 제가 이제 이마트 차리기 전에 그때 못한다고 나보고 하라 그래갖고 그때 내가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 뭐 자신감도 있을 때였고 해가지고. 사장님 요거 GS 하지 예. 마시고 차라리 GS 현영 중인 본부 임차를 사실 하는 게 낫고요. 이렇게 모험하실 바에는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본부 임차 많지 않던가요? 하나 나왔었는데 여기 이쪽은 많이 없습니다, 대표님. 이쪽은 없어요. 한 군데 있었는데 그 병원에 검진 받아야 돼서 그거 잠깐 좀 기다려 달라 그랬는데 사장님 지금 알아보실 때 어떻게 알아보셨는데요? 직접 전화했습니다. 그 GS 그 사이트 보면은 그 개발 담당 그 전화번호 나오거든요. 제 영상 다 안 보셨죠? 봤습니다. 점포에 가서 이제 네. 물어봐라. 그러니까 개발 담당자한테 전화하면은 자기 실적 있는 거 신규 점포나 예. 본부 임차인 점포 요거 2개밖에 소개 안 해줍니다. 이제 그걸 봤는데요. 늦었어요. 그걸 저번 주에 봤으면 네. 그렇게 행동을 했겠죠. 근데 이미 나는 계약을 한 상태인데 유튜브 본 지가 지금 막 걱정돼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늦었어. 이제 계약금도 들어갔고 대표님 보시기에는 400원 날리고 마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외부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내부라 이제 왜냐 하면 나도 C급을 몇 번 했기 때문에. 내부건 외부건 상관없이 예, 이게 140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예. 100이야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이제 한강 고수부식 이제 세 번째니까 대표님도 뭐 C급 했겠지만요. 네. 저도 야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 이게요. 그러니까 왜 자꾸 신규 아니 돈이 많으면 기준 점포를 하는데 제가 아는 점포만 해도 나온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이제 능력이 차이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욕심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장님 원하시는 점포 점주 임차로 뭐 거의 최저시급 나오는 이런 예, 점포는 예. 넘치죠 사실. 근데 이게 문제가 제가 사는 데가 이게 없어요. 그 대표님 방식으로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방식 말고 알아본 바로는 네. 없고요. 제가 봐도 그 방식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방식으로 내가 다 돌아다녔다면 네. 지금 최저임금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도 예, 할래 하는 점포가 나왔을 건데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최저임금 나오고 안 하려는 사람들은 꽤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경기도 쪽에 있으면 엄청 많아요. 좀 최근에 경기도에도 또 하나 전화 받은 게 나한테 돈을 도로 준대요. 네. 그래서 운영해달라고. 근데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GS는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한번 돈 안 날리고 여유가 있다면 나도 뭐 400 날리고 안 하겠는데 이거는 뭐 험한 길에도 가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이제 겁이 납니다. 뭐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냥 망하면 그냥 투자한 거 날리면 될 것 같아요. 시간도 이제 4년 날리는 게 문제죠. 아니 이제 뭐 1년 하든 이제 날리고 이제 저거 법적 문제 들어가겠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아는 그 게시물이 100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제 그에 따르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전화 드리기 전에 네. 상담하기 전에 진짜 안타깝더라고. 일주일만 좀 빨랐으면 네. 그랬다면 잘 안 했죠. 뭐 천지 빛가있는 말로 하겠습니까? 이미 이제 들어갔고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어요. 근데 딴 데가 지금 대부분 다 150이 불러주는 게 개발 담당이 뭐 신규 점포를 오픈할 때도 개발 예. 담당자를 통해서 가면 안 됩니다. 사장님 지금 편의점을 한 몇 년 하셨는데, 뭐 10년 넘게 하셨는데, 신규 점포를 오픈하더라도 사장님이 여기 괜찮다는 자리, 오픈 가능한 자리를 반대로 개발 담당자를 불러서 하셔야지. 이마트도 제가 이제 그 작년에 망한 데도 제가 네. 불러서 했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못 보겠어요, 점포를. 망해보니까 내 자신을 못 믿겠어요. 인수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점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도 뭐 사장님 눈 못 믿는다고 하지만 개발 담당자 눈도 못 믿거든요. 개발 담당자도 사장님보다 조금 더 나은 거고 일반인보다 조금 좀 더 나은 거고 이런 거지. 개발 담당자도 망하는 거 부지기수고 남아있는 본부 임차들은 그 중에 성공했는 것만 남아있는 거고 망하는 거는 다 폐점했는 거고요. 네, 사장님 이 점포조차도 성공하면은 다음에 재계약하실 때 사장님 62%줄 거예요. 아, 또 오픈을 안 줍니까? 네, 5%는 지금 특약이세요, 사장님. 그러니까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140 나오는데 뭐 한 180 나왔어요, 사장님. 예, 그러면 4년 뒤에 재계약할 때 사장님은 62%예요. 이게 예, 본부 임차예요. 그리고 사장님 거기다가 예를 들어 월세가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 월세가 한 300이었다. 예, 근데 뭐 4년 뒤에 월세가 올라서 400이 됐어요. 그러면 그 오른 분에 대해서도 사장님 그 월세도 부담해야 돼요. 4년 뒤에도 매출이 잘 나와도 사장님은 지금 벌어가는 거하고 똑같으실 거고 예. 내지는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대표님도 뭘 하시겠지만 안 할 수가 없다고 해도. 아니면 GS로 할 테니까 내가 다른 점포 물고 왔을 때 400만 원 가달라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확실하게 진짜 뭐 장사가 된다 안 된다는 어떤 뭐 제가 확실한 증거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대표님 보기에는 저게 그 단순히 그냥 예상 매출이 이제 180 적혀 있었으면 해봐라 이럴 건데 140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어차피 얘들이 뻥튀기해서 이제 예상 매출 보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140에 대했을 때 90%로 잡았잖아요. 예, 예, 90% 해야지 본전이에요. 다른 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80% 이상은 하지 말라 그래요. 뻥튀기가 20%는 얘네들이 시키니까. 그러면 진짜 점포 진짜 대표님 말씀대로 내가 점포를 알아보지 않는 이상은 네. 그거 없더라고요. 그런 점포는. 신규 점포는 지금 없습니다, 그냥. 네, 없어요. 차라리 제일 안전한 거, 뭐 이런 말 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게 더 확실하지. 지금 이 점포가 140이 나올지, 100이 나올지, 200이 나올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네.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100에서 120 사이가 125가 1순위고 그 이상 나올 확률은 뭐 사실 너또 확률이고 그랬다면 그 이상은 적었겠죠. 그렇죠. 그 이상 나올 매출로 봤으면 얘네들이 예. 67%까지 안 주죠. 62%만 주고 말죠. 아니 5%는 선택이에요. 이 최저 보증 들어갈 수 있잖아요. 5%더 준 게 아니고 그런 건 없다 그러더라고. 선택하래요. 최저 보증 장사 안 돼갖고 최저 보증 1년 해주는 거 그걸로 할 사장님, 거면 그게 아니고요. 예. 사장님이 원래 이 계약 자체는 24시간 기준으로 67%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24시간 안 하니까 62%예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사장님 추가로 특약으로 해서 5%를 더 준 거예요. 근데 특약을 걸면은 최저 보장이 원래 없어져요. 아, 그래서 사장님 추가 특약으로 10%를 더 받아도 최저 보장이 없었고 1%를 더 예. 받아도 최저 보장이 없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특약으로 5%를 더 준 거예요. 예. 지금 이제 특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연장해도 특약에 뭐 한다 이런 그런 본부 입장에서는 없잖아요. 그죠? 점포 입장도 아니요. 아니고. 적으려면 적을 수도 있죠. 그래서라도 다 못 적게 돼 있던데요. 다 있습니다. 추가 배분 자체가 다 특약인데요. 아. 예, 사장님 지금에서라도 그렇게 한번 이거를 하신다고 치면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오려면은 재계약 시는 특약을 유지한다 이런 조항을 하나 추가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사장님 예를 들어서 뭐 140이 아니고 150 나오더라도 4년 연장했을 때 67%라도 받는 거죠. 일단 거핑기를 한번 대봐야 되겠네요.
난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이랬으면 좀 그나마 마음이 안정이 됐을 건데 그 대표님도 뭐 그런 말을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겠고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 눈에 최대한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에서 이거 하실라 그러시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 하시려면 추가 5% 주는 특약사항을 재계약 시 유지할 수 있다. 이 계약 조항을 넣으시고요. 이 계약 조항을 안 넣어주시면은 네가 내한테 지금 사기 쳤는 거 아니냐. 이거 4년 뒤에 매출 잘 나오면 이 특약 없앨라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예, 말하세요. 그러면 예. 얘네들이 그걸 넣어주던가 아니면은 사장님이랑 계약을 해지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속을 수밖에 없게끔 지금 유도를 했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네. 그거 무조건 연장되는 건 다. 그러면 써달라고 그- 하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뭐 예를 들어 140이 아니고 150, 160 나오더라도 그 예. 다음에 재계약할 때 그냥 그대로 갈 수 있으니까 최소한. 가고 160주 갖고 내년 4년 후에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만 하다. 예. 물량 4년 보려고 왜 하느냐. 맞는 말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를 유도하시던가 예. 아니면은 가시더라도 조금이라도 한 개라도 유리한 입장을 취하셔야 되니까요. 그 부분도 넣어달라고 하세요. 만약에 임차료가 오르더라도 내한테 임차료를 더 요구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넣어달라고 하세요. 그거 설명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추가로 예. 더 요구하시면은 얘네들도 조금 난감하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서로 없던 걸로 하고 해약합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 예. 두 개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뭐 하시더라도 월세가 오른 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배분 유지되면은 예. 뭐 그거 정도만 쟁취하셨더라도 매출이야 그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 신규 점포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 이마트 망한 데가 저 역전 옆에 나는 그 역전 옆에 망한 데 내가 처음일 거예요, 대한민국이. 코너발이 옛날에 슈퍼로 옛날에 돈 엄청 번 자리거든요. 네. 뭐 그런 자리 들어갔는데도 야, 아무리 그 상권 변화가 뭐 있어 그런 망하는 자리가 상관에 들어가셨구나.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월세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내렸고 또 네. 위치도 상당히 좋으니까 우리 이제 제 매장을 기억으로는 제가 이마트 옛날에 교육받을 때 동서울 서미런인가 안에 이마트 지경인가 가명인가 교육하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거 있거든요. 지금 교육은요 네. 저쪽에 그 본사 빌딩 있는데 그 어디서 교육했어요? 저는 뭐 제가 위드 밑에 교육을 받았었으니까 예. 그게가 동서울 터미널이고 엄청 유동인구가 많은데도 180인가 그렇게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거기 매장은 그랬고 그 앞에 있는 매장은 뭐 1,000만 원인가 이렇게 팔고 그랬었는데 그걸 봐야 또 생각하면 또 대표님 말씀이 맞을 것 같기도 하네요. 사장님 제가 여기 요 매장이 뭐 슈퍼도 했었다면서요. 예, 슈퍼도 한 5, 6년 했기 네, 때문에 슈퍼도 그거는 했었고 하면은 그 점포 담배 매출도 나왔을 거예요. 이미 알 거예요, 얘네들이. 아, GS 담당자가 그 담배 매출 모를 수가 없거든요. 얘네들 예상 매출 딱 나올 거예요. 매점일 때 아마 내가 봤을 때 마지막에 한 70, 80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재작년 매점일 때는 한 100 한 정도는 넘었겠고요. 100 뭐 찍어갖고 매점이랑 상관없이 담배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배 구성비로 예, 예, 넣었을 예. 때 우리 예. 편의점 그걸 넣었을 때 예상 매출이 어느 정도 그러면 나왔겠죠. 140 나오겠네, 대표님. 나올 수도 있겠네요. 140은 뻥튀기 시킬 거고 125 정도 나오지 않을까? 125, 125. 사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좋은 자리는 뭐 임원들하고 임원들 가족들, 임원들 예, 친인척 뭐 지인들하고 그 예, 다음에 예, 내려오면은 과장 지인들, 예. 가족들, 예.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아주 뭐 좋은 자리는 아니라 생각했겠죠. 그렇게 그렇죠. 임원에서 밑으로 내려온 것습니다. 예, 그게 다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이 했을 때 빵 터지면 그거는 뭐 초대박인 거고 그런 거죠. 뭐 예. 안 나오면은 100에서 120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물음표인데, 솔직히 그것도 용기도 좀 필요하고, 사실. 점포 가가지고 좀 막 얼굴에 철판 깔고, 네. 저기 여기 점주님 계십니까 해서 이 점포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거 담당 SC 전화번호 가게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건 해봤습니다. 그 담당 SC 있잖아요. SC 두 분이 있거든요. 그거 다 통화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가 통화했었어요. 근데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없으면 그 옆에 분한테 물어보면 되죠. 근데 두 분 다 없대요. 자기 지역구에. 제가 알고 있는 거 한 게 있는데. 제가 알아본 거는 작년 한 11월, 10월 그 정도 됐거든요. 네. 예, 그때 알아볼 때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하나 있긴 있어요, 여기에. 근데 그거는 인건비도 안 넣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 사장님, 남산 그런데 초등학교.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점포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최저 맞춰줘요. 전화 왔어요. 안 맞춰준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계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약이 1년 안 남았어요, 그 점포가. 인건비가 네. 안 나오는 점포예요. 근데 사장님이 하려고 그러면 인건비 나오게 맞춰줘요.
아, 그 점포가 예를 들어 3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시효가 안 맞춰져요. 근데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추가 배분 이런 거 없고 맞춰주는 것도 없고요. 그냥 네. 내가 계산해보니까 이래갖고 500밖에 안 넣는데 어떻게 하면 가니까 네. 그러게 하고 말더라고요. 내가 그 정도로 계산할 줄 알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점포는 계약 기간이 뭐 한 2, 3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무리하면서 뭐 재계약 그렇게 하지는 아. 않고 그냥 놔두는 거고 1년 안쪽 남은 점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지금 있는 사람조차 나갈 거기 때문에 갖다 붙여가지고 최저를 맞춰주거든요. 아, 그런 점포가 차라리 낫지 사장님 여기 들어가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 부담보다는. 그리고 그래서 들어가서 사장님 매출 올리시게 되면은 뭐 더 많이 벌어가시는 거고. 전부 다 있잖아요. 그래요, 점포가 전부 다 그 120, 130이라고 그러더라고. 담당하시는 그 책임자가 이야기해 주던데 경북 쪽이 그렇게 약하대요. 뭐 사실이기는 한데 전체 평균이 150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네들이 말하는 165인가 그렇게 되는 점포는 회사 것까지 다 합해서 회사는 메인 상권에 1,000만 원 나오는 점포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평균으로 나왔을 때 뭐 예. 165인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점포들 빼고 그냥 가맹점으로 때리면 150 다 안 나옵니다. 한번 다시 만나서 계약 한번 확인하러 갔다 그러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 계약서는 쓰신 거죠, 그러면? 그냥 뭐 있는데 입금도. 귀찮아서 그냥 사인 다 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를 안 읽으신다니까요, 다들. 아, 나 한 번도 읽은 적 없어요. 그게 문제가 나중에 이제 있죠. 급하면 찾는 거예요. 어디 있는가도 모르겠고. 여기 옛날에 쓰이는 게. 종이로 될 땐 종이로 찾아보면 되는데 종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뭐 할 줄 모르면 어떻게 찾아요, 그걸. 그것도 뭐 말씀하세요. 천천히 읽어봤는데 뭐 이거 나 이런 이야기 듣지도 못했다 뭐 그러면서 그렇게 예. 말하세요. 특약 넣어주던가 아니면 계약하자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네. 거는 뭐 궁금한 거 없으시고요. 예, 대표님, 그 없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